네, 오늘은 저기 비타민 C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8월 달에 비타민 C 그 프로모션 있는 거 아시죠? 네. 대용량 2개 사면 2만 원짜리 쿠폰도 주니까 그 뭐 프로모션 때문에 사라는 말은 아니고요. 사실 이 비타민 C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거. 방금도 뭐 소비자가 전화 오셔가지고 자궁 근종 때문에 이제 자궁을 드러내기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정수술하고 나서 그럼 뭘 먹는 게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뭐 WX도 먹고 다 좋겠죠. 근데 사실 수술하고 나면 수술은 우리 몸을 뭐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몸을 면역력을 높이고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산화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의 가장 키가 뭔지 아세요? 항산화의 기능을 모듈레이션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걸 중간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뭐 항산화에는 항산화 비타민 에이스가 있고 ACE, 그다음 미네랄인 뭐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식물 농축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식물 농축물도 사실은 항산화 때문에 우리가 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항산화 우리 몸에는 보면 이제 항산화를 위한 효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역할, 이런 걸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인데 그 중에서 비타민 C가 뭐냐면 그 중에서도 이걸 중간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비타민 C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비타민 C는 사실은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산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논문들이 요즘 여기에 뭐냐면 코비드-19, 즉 코로나 이후에 지금 비타민 C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비타민 C의 코로나 이후에 연구에 보면 미국에서 중증 코로나 환자들한테 비타민 C를 보니까 결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C 결핍 있는 사람들한테서 중증 코로나 증상을 나타내더라. 그리고 비타민 C가 높은 사람이 사망률이 낮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캐나다에서는 비타민 C를 투여했을 때 장기 기능 장애가 완화되더라. 결론을 이야기해서 뭐냐면 비타민 C가 부족한 사람이 코로나 증상이 심해지고 또 증상이 심한 어떤 증상을 ARDS 하는 게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이잖아요. 이런 ARDS 있는 사람들한테 비타민 C를 측정해 봤더니 낫더라. 그리고 또 비타민 C를 투여했더니만 중증도가 떨어지더라. 아시겠죠? 그리고 맨 밑에는 뭐냐면요. 고용량의 비타민 C를 투여했더니만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죽는 거 아니죠? 코로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사이토카인을 너무 많이 분비해가지고 이 폐가 망가져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게 인터루킨 6인데 이게 낮아지더라고요. 뭘 먹었을 때,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직도 코로나19에 비타민 C가 정식적으로 치료제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걸 돼 있지만 좀 연구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게 지금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비타민 C 가능성 뭐 논문을 막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걸 뭐 알 필요는 없고 쉽게 말해서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비타민 C를 투여하면은 그 NF 카파 B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호중구 외에 트랩 하는 게 있죠. 이게 전부 다 이제 면역 세포인데 결국은 비타민 C를 했을 때 이 바이러스를 정식화하는 억제 성분인 인터페론을 증가시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타민 C를 투여하면 유해산소를 줄여주는 거. 항산화 기능이죠. 그 다음에 면역 세포 중에서 NF-kappa B의 신호 전달을 떨어뜨리고 호중구 세포의 다른 트랩을 생성해가지고 사이토카인이 팍 나가는 걸 줄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유해산소를 줄임으로 해가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그러므로 부신이라는 걸 우리 몸에서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를 투여하면은요, 그 부신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폐의 상피세포막이 좋아짐으로 해가지고 급성호흡기 증후군 ARDS라 그러거든요. ARDS를 줄여준다. 사실은 내용 자체는 학문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비타민 C를 투여하면은 코로나에 의해 가지고 급성 증상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완화시킨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획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딱 투여하면은 염증 유발 물질 NF-kappa B를 떨어뜨리고 활성산소를 어떻게 줄여주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림프구의 작용, 대식세포의 작용 이걸 통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는데 이 사이토카인 폭풍의 어떤 거를 줄여준다. 그죠? 그래서 비타민 C가요. 사실은 이게 70년도에 1970년대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연구됐다가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이 많이 발달 안 하다 보니까 야 헛소리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하니까 그게 뚝 아팠어. 왜냐하면 극하고 나서 비타민 C보다 더 좋은 백신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백신을 막 했더니만 좋아지니까 비타민 C하고 백신하고 비교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타민 C의 기능이 확 떨어졌는데 지금 백신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비타민 C를 다시 재평가하면서 연구가 일어나고 네. 그래서 비타민 C가 이 호흡기 감염, 즉 인플루엔자라든지 뭐 폐혈증이라든지 급성 염증 질환의 호흡기 감염의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게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비타민 C 연구 많이 했는 서울대 이광재 교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여기 보면 면역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폐혈증이라든지 급성 질환에 대해서도 연구 있었고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보면 70년대까지 백신 때문에 비타민 C가 감기 외에는 인증 안 됐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사스, 코로나, 메르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가 막 나오니까 백신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타민 C, 고농도 비타민 C 요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 C 기능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사실 1번 콜라겐 합성, 뭐 이거 간단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철흡수에 도움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그 유해산소의 세포 보호하는 활성 그죠?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르니틴 합성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을 분해시키는 거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거 보다가 비타민 C는 바로 면역이란 말이에요. 면역이면 항산화죠. 그래서 사실은 콜라겐이라는 것도 결국은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뭐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카테콜라민 가는 거는 이제 콜티졸이잖아요. 그래서 콜티졸 합성을 늘려가지고 부신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 그 다음 카르니틴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써 지방을 빼내는 거.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게 그거예요. 그 옆에 보면 간단하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면역 기능 및 해독 작용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카테콜라민을 만들어서 호르몬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산소 결핍을 유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소 결핍 유도 인자라든지 DNA가 매질된다는 말이라든지 히스톤 변성은 뭐냐면 이게 바로 유전자가 후천적으로 변형이 되면서 그 변형 때문에 만성 질환이 생기는 이유라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DNA 메틸레이션이 되고 히스톤 변성이 되면 좀 어려운데 이런 게 일어나면은 세포 변성이 되면서 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C를 넣었더니만 이런 산소 결핍 유도 인자를 줄여주면서 DNA 메틸도 줄여주고 히스톤 변성을 줄여주는 기능이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요, 면역, 항암 가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비타민 C 이야기하면서 위암에 도움이 된다는 그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요 말고 다른 자료에서 항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 바로 요건데 사실은 비타민 C는요 항산화이면서 면역이고요. 그 다음에 항암 효과입니다. 후천적으로 DNA가 변성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먹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비타민 C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하지만 비타민 C가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왼쪽 위에서 보면은 비타민 C가 혈압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지방을 떨어뜨리는 항당뇨나 항고혈압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연구되고 있어요. 아직 확실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자가포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오토파지라는 말은 뭐냐면 나쁜 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 조절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물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위에 보면은 뭐 적어놨어요. 폐를 보호한다 그랬죠. 그래서 폐쇄성 폐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심장도 보호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거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항미생물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비타민 C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노화에 대한 이런 연구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 프리라디칼이죠. 결국은 노화라는 거는 뭐지?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데 이게 천천히 산성화되니까 노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프리라디칼에 대한 이론, 즉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보면은 세포막을 손상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프리라디칼에 의해 가지고 세포막이 손상이 되고 안에는 DNA가 손상이 되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산화가 되는 거고, 미토콘드리아가 산화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결국은 세포를 노화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노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비타민 C가 차단한다는 거죠. 유해산소 노화 이론이다. 그래서 유해산소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프리라디칼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뭐예요? 전자가 하나 빠져나감으로 해가지고 불안전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안전화하고 싶어가지고 주위 조직에서 전자를 빼들어오죠. 빼들어오면서 지는 정상화되는데 주위 조직이 또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주위에 정상적인 조직이 다 파괴되니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항산화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걸 예방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돌리려면은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타민이라든지 코큐텐이라든지 그죠? 에이스라든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가 이 전자를 대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주위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영양소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건 전자를 주위 세포에서 빼앗기는 거잖아요.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므로 얘가 세포나 조직이 산화되면서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해산소에 해가지고 이게 세포막이거든요. 세포막이 산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강력한 항산화니까 사실 비타민 E거든요. 토코페롤. 근데 토코페롤이 전자를 주는 거야. 그러므로 해가지고 세포막은 산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타민 E가 산화됐잖아. 그럼 비타민 E가 또 활성산소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 비타민 C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타민 C가 이런 모든 걸 모듈레이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는 그래서 필요량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비타민 C만 많이 투여해주면 비타민 E라든지 다른 항산화 기능을 도와주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은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 C가 항산화 영양소를 다시 재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가운데 뭐 있어요? 비타민 C 있죠? 네. 비타민 C는 리사이클링 되잖아요. 근데 이 리사이클링 주위에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 바로 뭐냐면 띄옥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글루타티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셀레니움이에요, 셀레니움. 이거 그전에 다 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레니움하고 관련된 것도 도와주고 비타민 E, 토코페롤도 도와주고 그죠?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이 안티옥시던트 엔자임이라는 게 효소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SOD 전에 했잖아요, 그죠? 네. SOD 그다음에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뭐 카탈라제 이런 효소들이 있는데 이 효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이런 물질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항산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정 가운데 있는 비타민 C가 뭐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조절하는구나. 비타민 C가 주위에 있는 다른 항산화제가 산화되는 만 되면은 지가 또 전자 줘가지고 살려주고 지는 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C라는 거죠. 상호작용이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비타민 C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는 결코 아니다. 맞죠? 네.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는 셀레니움이고
코큐텐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비타민 E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타민 E가 왜 가장 이상적이냐 하면 비타민 E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주위에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지가 산화되는데, 그죠? 산화되면 이게 문제되는데 지가 다시 전자를 줘가지고 자기는 희생하면서 야들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타민 C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자를 대신 뺏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가 유해산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돌려주는 것이 비타민 C.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하면 다른 비타민 E라든지 비타민 베타 같은 비타민 A잖아요. 그죠? 이런 거의 섭취 효과가 더 극대화돼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줘야지 비타민 E, 비타민 A, 다른 미네랄 있잖아요. 그죠? 뭐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이런 것들의 기능이 더 극대화됩니다. 특히 비타민 C는요, 비타민 A하고 비타민 E의 기능을 더 극대화시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루타티온, 그죠? 하고 관련된 것도 더 셀레니움이잖아요. 그죠? 더 극대화시켜요. 자, 그래서 비타민 C의 체내 분포는 보면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몸에서 물이 있는 거예요. 왜? 비타민 C는 수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제일 많을까요? 혈관이죠. 그래서 소금 농도가 높은 혈관에 이 비타민 C가 많은 거예요. 적혈구. 그 다음에 폐하고 눈 같은 경우 항산화 맛이 제일 잘 되고 노화 제일 빨리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몸은 나름대로 노화를 방지하려고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장, 적혈구 안에 아까 했지만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체내에서 농도가 높은 조직이 바로 뭐냐면 부신이죠. 그래서 부신이라는 거는 콜티졸이라는 부신 호르몬을 만드는 데잖아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도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고요. 뇌 조직도 산화되면 큰일 나잖아요. 뇌 조직이 산화되면 뭐 오죠? 치매 오죠. 그래서 여기도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스트레스도 관련돼 있다 그랬죠. 그 스트레스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게 비타민 C.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거는 비타민 B, 비타민 C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비타민 C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요, 스트레스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콜티졸이라는 게 부신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부신 호르몬에서 콜티졸 분비가 잘 되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몸은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분비를 많이 시키려면 비타민 C가 필요하고,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덜 예민해요. 그죠?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신랑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신랑한테 욕하지 말고 빨리 가서 비타민 C를 먹어라 했던 이야기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는요, 뇌 기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부분이 부신하고 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뇌하고 관련된 거 보면 앞에 있는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파킨슨, 그 다음에 뭐 헌팅턴, 뭐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이 있는데 이런 어떤 거는 주로 신경조직이잖아요. 신경조직의 역할을 비타민 C가 줄여주는 거예요. 이런 병들을 줄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은 정신과 질환이에요. 우울증, 불안증, 조현병 하는 거는 정신분열증, 옛날에 이런 정신분열증. 이런 것도 전부 다 비타민 C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쪽에 있는 신경질환들 있잖아요. 그냥 신경병들, 알츠하이머라든지 이거는 사실 뇌 신경의 노화거든요. 뇌 신경의 산화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연구가 막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정신질환들, 즉 정신과 질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C가 아마 기능을 할 거다라고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뭐 콜라겐이라든지 철흡수라든지 유해산 항산화 기능이 있고 카르니틴하고 관련된 어떤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거 외에도 면역 기능이 있죠. 그죠? 그래서 면역 기능, 그 다음에 콜티졸이라든지 부신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는 거, 그 다음에 DNA 변성을 통해서 암세포라든지 노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뇌기능. 그죠? 그래서 뇌신경의 산화를 막아서 여러 가지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걸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들 있죠. 그래서 정신질환들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는 사실은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영양소일 뿐 아니라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마 큰 기능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비타민 C는 기본적으로 메가로 드셔야 돼요. 무조건 메가로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